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 문제 카카오톡 이용해서 계속해서 종목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은 계속해서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배트맨 2부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1부에서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그럼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SH에너지화학 들고 계시고요. 네네. 1,300원에 30% 맞으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따라 잡으셨나요, 아버님? 네네. 네, 일단은 잘 매수를 하신 건지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아요 의견이 두 분이나 나왔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버님 이거 오늘 매수하셨죠? 네네. 예, 뉴스 보고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뉴스나 뭐 이런 걸 보고 매수하셨나요? 아니, 뉴스 본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 그냥 예, 뉴스 아버님. 못 봤습니다. 끼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오후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에너지화학이 올라가기 전에 소식 하나가 좀 나왔었어요. 그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좀 피격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줬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뭐 흥구석유나 아니면 SH에너지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1,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1,500원대 초반이에요. 네. 요 1,500원대 초반에는 일단 절반 정도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요 자리대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이 자리대가. 지금 매물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아버님. 아, 네. 여기 보게 되면 1,500원대가 많죠. 네네네. 그 다음에 1차가 1,450원, 2차가 1,500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시초가가 1,400, 뭐 예를 들어 1,450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5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1,450원 언저리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절반 정도를 챙겨 놓으세요. 아, 네. 1차 저항이 1,450원, 1,500원 이렇게 잡고 보시고 네. 1,450원이 넘어서 출발하게 되면 1,500원 정도의 절반 챙기시고 네. 1,450원 언저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 시초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 아마 1,500원을 넘어서 1,8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중 30%만 계속 이제 전량을 다 갖고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반 절반 정도는 팔고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8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본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아침부터 네. 거래량이 세게 붙으면은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래량이 세게 붙는다라면 매물 소화를 진행하겠죠.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할 부분들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좀 챙겨놓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절반만. 네, 절반만 나머지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1,800원 정도까지 네, 그렇게 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봐드릴 거예요. 0509님께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네요. 44,400원에 5%를 보유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성전자 정말
너무나도 지금 잘 가지 않아서 답답한 종목이거든요. 박정식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네. 혼자서만 나빠요 의견을 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수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못 가면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괜찮게 나온들 삼성전자가 시장이 빠지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시장의 하락력에 맞물려서 같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42,000원짜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42,000원짜리도 깨지면서 내려올 것이고 시장이 조금 더 빠지면 49,000원짜리도 깨지면서 내려올 거고 더 빠지면 39,000원짜리도 깨지면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약하시니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는 걸 방치하시면서 추가 매수로 만약에 가실 생각이라면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 가격이 32,000원 이하에서 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같이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때 32,700원 이하로 26,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평단을 훅 끌어내린 다음에 뭐 3년, 4년, 5년 홀딩하면서 2025년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시장이 얘가 만약에 하락할 경우 26,000원 내지는 32,000원까지 내려오려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내려와서 체결되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또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계속 밀리고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만약에 악화될 경우 그리고 거기서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심화되고 미국 기업들 레버리지 론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려했을 경우 만약에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면 저는 한 27,000원짜리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장 팔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 물량 그대로 냅둬요. 그냥 일단. 그리고 1년, 2년 들고 계시다가 만약에 진짜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면 그냥 과감하게 27,000원 아니면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십시오. 평단을 한 32,000원 정도, 33,000원 정도로 훅 끌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시청자님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4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42,000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2,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42,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반등력이 나온다면 44,900원, 45,000원 정도까지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이셨는데 궁금증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종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하이즈 항공 들고 계시고요. 네네네. 5,850원에 20% 맞으신가요? 네네네. 네네,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목소리 힘도 없으신데 일단 전문위원분들의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즈 항공에 대해서 의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지만 여승재 위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즈항공을 매수하신 지 몇 달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몇 달 전에 매수하실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정권사에서 추천을 해서. 아, 증권사에서 네네. 좀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이즈항공이 매수하신 이후에 수익으로 좀 바뀌었었던 때가 4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있었어요. 6,200원. 예. 근데 4월 15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네. 가격이 있었는데 그 뉴스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중국하고의 그런 예.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라는 이슈 뉴스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요 당시에 그 저항 가격을 이제 파악을 못 하시고 이제 정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손실로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1,000억 이하로 내려왔어요. 986억 원으로. 근데 20% 비중을 담기에는 조금 기준이 조금 애매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 내용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해요. 양호하고 이번 이제 분기 실적도 뭐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근데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은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뉴스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 하는데 네. 이 현금 흐름표를 꼭 좀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네네.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분기별로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면 제가 특히 이제 작은 종목들은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현금 흐름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 4분기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못 벌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기업이 공장을 뭐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럼 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있던 것을 뭔가를 매각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니까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요. 네. 해서 보시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보시면은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빚 갚기 위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재무 활동이란 현금 흐름은 돈을 차입금을 갚아 나가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이 재무 활동이란 현금 유입액을 보면 차입금의 증가가 조금 잡히고 있어요.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종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하셔야 되는 가격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면은 손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셨지만은 5,400원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릴게요. 5,400원. 거래가 잘 안 되니까. 5,400원 이탈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4월 달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묻히는 가격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손실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계속 여기에 끌려다니셔야 돼요. 이제 그러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되셨다 하더라도 5,40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손절 내지는 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흐름으로 보면 위쪽으로 이제 저항대로 잡히고 있는 가격이 작년 9월 달에 이제 시초가가 6,000원이에요. 그 6,000원 가격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6,000원서부터 해서 작년 10월 달에 10월 넷째 주 시초가 부분까지는 지금 저항 가격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 5,500원 위로 해서 5,600원, 700원, 800원 그리고 6,000원 가격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그렇고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우려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중국 기업하고 지금 공급업체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크게 호재는 아니죠.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없기는 하지만 반등 주게 되면은 거래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위에다가 그 현재 가창을 보시면서 매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5,500원 위로 5,700원 가격서부터 매도를 조금씩 분할로 걸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서 이제 종목을 제가 오늘 시크릿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을 좀 교체하시면 이 손실분은 좀 빠르게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그렇지는 않는데 3개월 동안 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손해 한 3% 정도 지금 손실인 구간인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매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창을 보면서 매도하시려고 그러면은 매도가 힘드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위로 한 5,700원서부터 해서 매수하신 가격 5,700원, 800원, 900원, 6,000원 이런 가격 구간에다가 매도를 좀 미리 걸어두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놓으시고 꼭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역시나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파워로직스 11,0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살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예상보다는 지금 좀 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워로직스를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죠? 네네네. 이게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4월 30일 날? 네, 그쯤 된 것 같아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거 없는데. 아, 그냥 딱히 이유도 없이 그냥 네네.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듣고, 네. 자세한 거는 잘 모르거든요. 아, 이게 저희 가족분들은 이게 5,000원대 들고 있거든요? 네. 5,000원대 들고 있는데 저희가 매도한 가격에 일단은 사셨네요, 보니까. 아, 네네. 네. 아직까지 저희 절반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리드탭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그럼 크게 보면은 카메라 모듈 쪽과 2차 전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대형 쪽이에요. 근데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파워로직스하고 파트론 이 두 개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실적도 잘 나오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빠요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거든요. 지금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힘드시겠지만 네.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거 9,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줄이세요. 아, 네, 이 9,9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럼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요. 네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1,500원? 그 자리대에도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네. 바로는 못 갈지 싶어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네네.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11,500원 정도 때 오면 매도하시라는 이유가,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휴대폰 쪽에 있어서 3D 센싱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파워로직스나 파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저가 폰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 11,500원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근데 만약에 9,900원 이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리스크 관리 매도하시고 다시 보는 전략 9,000원 정도 초반대.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파워로직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목 좀 확인할게요. 네. 아이큐어 44,300원에 17% 맞으신가요? 네, 저예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전문위원분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이큐어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머니 일단은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박정식 위원 연결 좀 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세요. 네. 기교 원금이라도 올라올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아이큐어 이 현실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원래 과거 같았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참 뭐 제약 바이오가 부각받을 그런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였으면 솔직히 아이큐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거의 죽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저평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847억짜리 회사잖아요. 847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그럼 대략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되면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 정도면은 상대적 저평가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몰라요, 제가. 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돈의 패치라는 치매 관련 패치가 이번에 임상 3상을 거의 마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상용화 기대감이 살짝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살짝 나온다면은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력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니까 사모펀드 쪽에서 5월 10날 매수력이 살짝 들어왔어요. 기타 법인 쪽하고 투신 쪽하고. 그래서 요 수급력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상승 반등력은 일정 부분 이슈 형식으로 짧게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3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가를 좀 유지하시고요. 34,00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3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44,000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34,0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겠네, 선생님. 네네.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 나오면 본전 처리하시면 돼요. 네네.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아이큐어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3030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매수가 25만 4천 원, 비중 10%입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번에도 세 분이서 의견이 갈리셨어요. 근데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여승재 위원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꽤 매수하신 지 이제 좀 몇 개월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33만 원 가격 부분까지 상승을 했는데 수익 실현하지 않으시고 이제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이제 한국의 대표 NCC 기업이죠. NCC하고 ECC는 그 다운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에틸렌을 추출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ECC예요. 한국 기업들은 NCC고. 근데 미국에다가 이제 최대 또 투자해서 또 공장 가동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에틸렌 시황에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그 ECC 이런 부분 에틸렌 같은 경우의 시황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사의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 재차 이런 무역 분쟁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좀 매도를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2015년도서부터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연초 부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업황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해서 26만 1,500원을 오늘 종가 마감을 시켜놨는데 물론 이제 25만 원 가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겠지만 또 담보돼 있는 상황도 아니죠. 담보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2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의견을 드릴게요. 굳이 이제 손실을 보면서 가져가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26만 원 가격을 제가 이제 매도하시는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추후에 이 업황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서부터 2018년도 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는요. 저항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가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격 구간에서 저항받고 또 조정받아 내려와 이 상태이고요. 근데 이 30만 원 가격 위로 해서 변곡점 가격이 31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도 저항이에요. 따라서 30만 원에서 31만 원 가격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로는 26만 원, 위로는 30만 원에서 31만 원 가격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245님. 8245님의 종목 볼게요. 엠젠 플러스 1,400원에 20%입니다. 전망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손실이 크시네요.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세요. 정재현 위원님. 예, 이거 엠젠 플러스 기억에는 상담을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종목 정리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하셨네요. 이게 좀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적 안 좋아요. 적자예요, 적자. 재무구조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사채를 발행하든 증자를 하든 감자를 하든 할 겁니다. 그 다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이 빠진 부분들에서는 아이온 자산운용에서 다 때렸어요. 매도 때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온 자산운용에서 행사가 지금보다 훨씬 전학가액 8,400원대 뭐 했던 게 전부 다 매도 때렸단 말이에요. 10,000원대, 9,000원대 후반대 다 매도 때렸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글쎄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사채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 이 11회차부터 17회차까지 257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주당 전환가액이 6,000원대, 8,000원대 대부분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전환 청구 기간도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2019년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또 나오고 11월달 되면 또 나오고
12월 달 되면 또 나와요. 전망? 글쎄요. 형질전환 돼지 쪽, 뭐 장기 이식, 뭐 이쪽으로 해서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잘 나갈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매도라니까요, 매도. 매도해서 다른 종목 사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엠진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정말 손절을 못하겠다 싶으시다면은 정재현 위원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무료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바른손 ENA 5279님의 종목입니다.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매수가를 적어주셨어요. 1795원입니다. 바른손 ENA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의견 또 갈렸어요. 박정식 위원님. 네. 일단은 바른손 ENA를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적자 회사라서 안 좋은 건데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번에 넥슨 지금 인피 인수설 때문에 넥게임즈 상승력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일단 수익권이니까 제가 기술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기술적 포지션을 보면은 1690원이 이탈되면은 그대로 시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1690원까지 기다리면은 결국 손실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익절 라인을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한 1790, 그러면 딱 지금 매수가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17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80원. 1780원이 깨지면은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17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제가 목표가를 살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2,050원이 1차 목표가고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면 2,27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NA에 대한 전략 박정식 위원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트리비엔티 8245님의 종목입니다. 일단은 32,650원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 지트리비엔티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은 좀 의아하거든요. 지금 임상 3상에도 돌입을 했다고 나왔는데 결과를 좀 기대해보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드려도 대응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32,650원이시면 한참 되셨잖아요. 한참 되셨고 중간중간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계셨어요. 맞죠? 지금 이제 또 미국의 그 안구 건조증 임상 뭐 들어간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어제 상승했고 또 오늘도 기관이 뭐 2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거 뭐 실적이나 뭐 그런 걸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주가 변동성,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시세 분출은 이미 한번 했습니다. 2017년도에서 뭐 마찬가지로 2018년도 3, 4월 달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시세 분출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이런 임상이라든지 이런 소식에 의해서 조금씩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보시면 작년 9월에서 이제 10월 달 넘어갈 때 조정 추세 보였던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 부분이잖아요. 32,000원에서 33,000원. 그게 저항이죠, 그 가격은. 그러니까 좀 대응을 하셨으면은 매수가 이하로 좀 내려놓으셨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됐어요. 그걸 놓치셨잖아요. 놓치셨고 지금 다시 올라가도요. 오늘 윗꼬리 달고 마이너스 0.36% 종가상으로는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자, 21선의 변곡점, 하락 변곡점 가격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29,000원에서 3만 원 가격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은. 근데 이 가격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금요일 그리고 오늘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매도 쪽으로 보셔야 돼요. 매도 쪽. 임상 그게 언제쯤 나온다고 하던가요? 내년에 마무리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슈는 점차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29,000원에서 30,000원 가격 저항이고요.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31,000원, 뭐 32,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은 손실이 많이 줄어든 가격 구간에서 그러니까는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추후에 다시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공략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주가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트레이 BNT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53,700원에 15% 녹십자셀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위원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일단 세 분 다 좀 안 좋은 의견이신데 정재현 의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예, 어머니 이거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이, 거기서 추천해주고 또 상담 또 했는데 놔두면 올라간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계속 놨더니 계속 떨어져갖고 내가 지금 아주 지금 실망. 15%시죠? 네.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우, 막 너무 200만 원 떨어져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절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손절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혹시나 오르면 어떻게 나고? 못 올라가요, 어머니. 자,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네. 요때의 모습을 보세요, 어머니. 요때. 네. 요때 49,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계속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었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예를 들어서 네. 근데 53,000원인데 45,000원이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갖고 매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더 빠졌어 쭉 이렇게 네. 네.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매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어머니, 앞으로 계속 빠지면 해야지요. 그죠? 예. 그죠? 예. 이거 똑같아요. 빠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이거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3만 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잡는 게 낫겠죠? 네. 만약에 잡는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내일 일단 손절하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어머니. 내일 가격에 내일 요 정도 가격에서 반등 나오면 그냥 다 손절하시고 다시 보세요, 어머니. 다시. 네. 아니면 나 정말 나 이거 손절 못 하겠어 네. 싶으면 빠질 거 각오로 하고 보신다면 네. 이거 한 37,000원대까지는 빠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때까지 빠졌다가 요 43,000원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정리하시든가. 근데 저는 전자를 권해요. 네. 아시겠죠? 예. 매도하는 걸로. 네. 네. 아, 성- 거기 그때 5만 원, 48,000원까지 갔는데 이데일리 거기서 그 배현철 거기서 그냥 언니! 10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어머니! 예. 다른 방송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예. 여기는 서울경제죠. 그죠? 그러네. 여긴 서울경제예요. 그죠? 네. 예. 어머니 이데일리 같은 거 보지 마요. 서울경제만 보면 돼. 서울경제. 뭐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여기저기 봐갖고서 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요. 그죠? 네. 여기만 봐. 여기만. 아시겠죠? 네. 성토하세요. 예. 네, 어머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초록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1,660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분들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네. 둘, 셋. 네,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십니다. 어머니 박정식 의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초록뱀 드라마 제작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다들 들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순자산 가치가 911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42억이에요. 근데 2019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2018년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또 시장에 또 반등력이 나오면 일정 부분 반등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손절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면은 1,42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홀딩 관점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420원이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더 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2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1,600원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력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 정도 부근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전량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1,42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홀딩, 올라오면 1,62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십니다. 네. 네. 네, 초록뱀 상담 함께 해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가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맞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100% 맞으신가요? 네. 네, 5월 들어서 계속 하락세가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세 분의 의견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 종목의 비중 100%를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북 경협주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네. 제가 그 가격대가 이제 한 달 전 가격대잖아요. 한 2달 전 가격이죠? 네, 2달 전. 예. 네네. 근데 그때 그 가격이 이제 무릎이라고 생각하고선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아, 무릎이다.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은 계속 팔자로 나가고 있던데 기관은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좀 궁금하고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이게 국적 종목이잖아요. 네. 국적 종목이라서 예전에 2016년에는 그 7대1로 이렇게 감자가 크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현재는 국적 종목으로서 이제 그 무상 감자는 없지 않는가. 혹시라도 또 감자가 또 이루어지지 않나 그것도 좀 걱정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해운업황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매수를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대상선의 주 매출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해운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낭북 경협이라든지 지금 우리 상담해 주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들, 매수하신 이유, 무릎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여러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업에 대한 평가는 조금 소홀하셨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죠? 아, 네네. 네. 그리고, 무릎과 바닥,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매수하신 4,500원 가격은 작년 이제 12월 달이죠. 3,400원 가격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 무릎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무릎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때의 가격은 외바닥 반등이죠. 외바닥. 진바닥은 이중바닥, 삼중바닥까지는 확인이 돼야 진바닥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진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현대상선하고 제가 뭐 다른 유사 이제 동종업 그 기업 네. 페노션이라든지 네. 대한해운하고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대상선하고. 네. 그렇게 보면 물론 이 기업마다 좀 주력으로 하는 화물이 좀 네. 틀리긴 하지만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대상선보다는 저는 대한해운이 훨씬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바닥이다, 무릎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부분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외바닥 반등이고 충분히 이중바닥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아, 네. 100%가 아닌 4,500원 가격 구간은 또 저항이 보이는 가격이거든요. 작년 4월 달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네. 가격이 작년 내내 지켜지다가 네. 깨졌기 때문에 올해 이 4,500원은 저항을 받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선택하신 진입하신 가격에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작년 12월경에 외바닥 그리고 3월달에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무역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세계 교역량 감소도 WTO나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교역량 감소. 교역량 감소는 해운주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좀 부정적인 뉴스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3,500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네. 좀 단기적으로 과매도 영역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세요. 네. 그럼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이걸 100% 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3,5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네. 이 4,500원, 4,300원서부터 4,300원, 400원, 500원 가격에서는 네. 매도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운 쪽으로 좀 관심을 보신다면은 차라리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쪽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걱정했던 그 점은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혹시 감자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게 이제 좀 가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가볍게 즉답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추가적 궁금증은 내일 다시 한번 전화 접수를 주시거나 또 여승재위원회 개인 톡방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호텔신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수 가격이 87,000원, 비중이 20%, 9248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이쯤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정재훈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다행히 좋아요 의견이세요.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요 의견이 저만 나올 거라 예상은 했었어요. 왜요? 원래 나쁜데요. 네. 수익 중이니까 좋아요를 좀 드린 건데 일단 매도 자리대가 나왔어요. 사실 오늘 매도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일단은 10만 원 기준에서 10만 원 깨지면 차익을 좀 하고 나서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나 면세점의 매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9만 원대 중반까지는 다시 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자리대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시 9만 원대 중반 이하권 쪽에서도 매수를 다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좀 챙겨 놓고 다시 9만 원대 중반 자리대나 초반 자리대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서 꼭 수익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배트맨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상담은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서 또 추가적 궁금증 해결해 가시거나 내일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배트맨 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로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